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 김시은 헤르메스 스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는 뉴스가 있었죠. 현대차와 GM의 협력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코리아 FT가 강한 상승세 보였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주섬주섬. 이지은 대표님 주섬주섬 오를 들어주셨는데 네, 이유 들어볼게요. 네, 이지은 대표님부터요. 네, 오늘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차와 GM이 협력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결국에는 같이 협력하는 데 있어서 뭐 생산성과 여러 가지 비용적인 효과들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또 중국에 대한 기업들을 좀 배제할 수 있는 이런 효과적인 측면들도 있겠지만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을 받는 부분은 저는 하이브리드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GM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전기차 캐즘이 발생을 하면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 부분을 다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현대 기아차 그리고 포드 뭐 이런 기업들 도요타 이렇게 있다 보니까 GM의 입장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그 요구가 있었을 거예요.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번 협력을 통해서 그 부분을 채워가는 데 있어서 아마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대표적인 기업은 코리아 FT로 좀 꼽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미 GM 쪽에 20% 정도의 매출이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차 쪽으로 80%, GM의 20% 정도가 잡히고 있는데 이번 이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GM의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코리아 FT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네시스 모든 차종에 하이브리드 적용하겠다고 했고 또 하이브리드에 대한 적용 모델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전기차 캐즘 현상이 좀 극복되는 그 시기가 오기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는 지속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예. 코리아 FT 관심 있게 보시고 좀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지 않나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가 GM이랑 손을 잡으면서 이제 미국 내 규제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히 많이 좀 감경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지금 이런 코리아 FT까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인데요. 폴란드 K2 전차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 주도주 중 하나로 방산주를 꼽았던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 자, 현대로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두 분 다 동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번엔 김시은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일단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올랐을 때보다는 또 이제 눌림이 나왔을 때 그리고 눌림이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흐름이 나왔을 때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 보니까 하방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좀 이렇게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로템을 비롯한 방산 섹터가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8월 말부터 좀 흐름들이 지지부진했던 모양새였는데 그 이후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는 대장 종목이 거래 정지에 나타나게 되면서 주목도는 살짝 떨어진 상황들, 다만 수주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방산 섹터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뭐 러우 전쟁이 곧 끝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긴 하나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서방국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사용 제한 해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미사일 있습니다. 더 멀리 날아갈 수 네, 있도록.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에 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미국이라든지 서방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는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의 직접 공격은 그러니까 미사일로 공격은 못한 수준이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 조치를 해제하게 된다면 확전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으름장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제했을 때 우리 지금 전쟁이다 한판 하자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핵보유국이니까. 예.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방산 섹터에 대한 주목도가 확대가 될 수 있는 시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현재 현대로템을 비롯한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 역시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현대로템이 폴란드 2차에
2차 K2 전체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고 루마니아에 대한 수주 시점 앞당기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까지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좀 천천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산 섹터 지금 관심 있게 봐도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방산주 볼만한 시점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현대 로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비만주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일릴리의 대규모 투자 뉴스 모두들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비만주 오늘 시장 안에서 강한 시세 뿜어주고 있는데요. 인벤티지랩 이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엇갈렸습니다. 자, 이지은 대표님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아까 원고를 넘길 때까지만 해도 이 네. 정도의 상승세는 아니었는데 아, 예. 굉장히 시세가 또 이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양시장 다 네. 예, 그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는 열어두고 있는데 일단 종가 매수에 있어서는 이미 좀 탄력이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에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저는 인벤티지랩을 지속 좀 보셔도 좋다라는 이야기는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던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차례 좀 급락이 나온 이후에 물론 주가 회복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추세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그거는 분명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위고비가 10월 중순에 또 국내 출시가 진행이 됩니다. 거기다 지금 해외 또 비만 치료제 기업인 바이킹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 상향하는 리포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비만 치료제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끊겼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도 또 기업들마다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치를 또 내보일 거고 그에 따른 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스케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추가적인 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벤트지랩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지만 이 네. 안에서 뭐 펩트론, 블루엠텍 그리고 또 아까 샤페론 이런 종목들,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요. 이 안에서의 순환매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대장주격으로 최근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저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오늘 매수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지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고비의 10월 출시를 앞두고 비만 관련주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김수현 팀장님께서는 X 주셨는데 가격에 대한 의문인가요? 아니면 뭐 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인가요? 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열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 역시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어. 지금 인벤티지랩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을 우리가 조금 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10월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에 그 전까지의 관심도 역시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주가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차트를 한번 보면은 특히 처음 상승했을 때 두 번째 상승한 날 보면은 두 개를 정도 쉬어가다가 5일선 닿으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온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상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약 2거래일에서 3거래일 동안에 쉬어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저는 지금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또 5일선과의 이격이 좁혔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것이 가격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인벤티지랩 모멘텀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시지만 지금 김시은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화성밸브 볼 텐데요. 자, 이제 시추 일자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습니다. 자, 화성밸브 의견 들어볼게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님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테마가 무엇인지,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면 추석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일정 자체가 대왕 고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 같은 경우에도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들, 특히 뭐 로드쇼라든지 이제 추석 이후에 정부의 2차 전략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모멘텀 기대를 안고 함께 베팅해볼 수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GS 글로벌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는데
지금 그거에 따라서 화성 밸브도 함께 따라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들. GS 글로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윗꼬리가 거의 안 달리고 있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도 화성 밸브를 포함한 대왕거래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대장주로도 이제 화성 밸브가 좀 올라와 줄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그 안에서 대장 같은 경우는 순환매 흐름들이 나오면서 번갈아 가면서 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접근을 하시려면은 저는 화성 밸브가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어서 이지은 대표님 얘기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대왕고래 산업전략회의가 추석 이후 9월 중순에 열린다라고 하는데 이 네.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9월 19일에서 20일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 바로 또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오늘 강세 흐름이 오후장까지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견제하는 이야기가 언론 쪽에서 나오기는 했어요. 지금 대왕고래 수출 비용이 최대 2.5조 정도 든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9월 중에는 해외 투자 은행들의 대왕고래 주간사 입찰도 있고요. 또 로드쇼도 두 번째 로드쇼도 진행이 되는 만큼 계속해서 일정이 있다 보면 시장에서는 관련된 흐름들이 좀 들썩이게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점, 그리고 오늘 수급적으로도 유입이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들어왔다는 점을 판단했을 때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 또한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부정적인 의견들도 항상 따라 나오는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형 정부에서 워낙 좀 강력하게 밀고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뭐 비중을 크게 싣지는 않는다 하시더라도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성 밸브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VT입니다. 장 초반에 방향성 탐색을 이어가다가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 더해지고 있는데요. 북미 진출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일단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화장품 ODM 기업 그리고 화장품 단일 기업으로는 VT라는 기업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화장품 섹터를 공부를 할 때 여성분들의 화장대에 무엇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또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화장대에 뭐가 유행하냐면은 미용 의료기기 특히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리들샷이라든지 괄사 같은 것들인데 네. 결국 많은 분들이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데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원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서 유행하고 있는 게 모델링 팩이라는 게 있는데 네. 결국 지금 피부과 대신에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VT의 리들샷이라는 제품이 지금 또 이제 피부 개선을 위한 그런 제품으로 활용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미국 쪽에 대한 성장 기대감 상당히 나오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침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결국 미국인들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게 왜 한국인들은 피부가 도자기처럼 맑지 하는 부분들. 결국 피부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지금 VT 같은 기초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VT 좀 바닥권 대비했을 때 올라와 주고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김시은 팀장님이 코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덕이 해주는 화장품주 얘기니까 더 신뢰가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쓰셨던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어서 또 이지은 대표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2분기 이제 실적을 좀 보면은 영업이익단이 조금은 시장 이제 기대만큼은 좀 못 미쳤는데 일단 그 부분은 일본 쪽에 종속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3분기 때는 좀 괜찮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이소 쪽에서는 아예 리들샷 전용으로 해서 이제 그 계산할 때만 구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오. 물건을 쌓아놓고 파는 이런 형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이소 중심으로의 순항은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그동안 일본 시장에서의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 미국 시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VT는 리들샷만 유명하긴 한데 시카 라인이라고 해서 마스크팩이랑 앰플 쪽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지난번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이제 네. 상단에 위치한 위치한 그 품목들을 좀 살펴보면 네. 리들샷뿐만 아니라 다른 시카 관련된 제품들도 또 링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하반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등 일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수출 데이터 더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수출 데이터 견조하게 잘 나와주고 있죠. VT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올게요.